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기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듣고 나서는 절전을 아무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머리 맞대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절전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매서운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지난해 여름.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갑작스러운 전력 사용 증가로 전국에선 정전과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의 중요성과 절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전기 사용이 많은 전기 과소비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절전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절전소, 절전과 발전소를 합친 말로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 그중에서도 절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은 2017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7위, 전력 소비량의 증가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17년간 연평균 전력 소비량 증가율은 4.3%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선 터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웬만한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경제 성장과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전기를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예외예요.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측면이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되어야 되는 저개발 국가가 아닌데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 안 되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줄일 수 있다. 우리도 경제 성장은 되고 더 나아진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지만 에너지는 적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매해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고 절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2012년 한 기초단체에서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정책 사업을 내세우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개량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다고 하면 발전소를 덜 지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으로 절전소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기 소비치를 예측해서 발전소를 지을 때 절전소까지도 그 감안해서 소비가 100이라고 하면 절전소가 한 10을 감당하면 나머지 한 90 정도만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겠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성북 절전소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한 서울시 최초의 절전소인데요. 성북구의 친환경 정책 사업 중 하나로 공동주택, 주민 커뮤니티, 학교 등 여러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절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이슈가 됐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도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랑 같이 에너지 전환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이게 그냥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연구 용역도 하고 성북구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건 온실가스 감축 기본 계획이었어요. 온실가스 없는 성북이었죠. 온실가스 없는 성북에는 가정부문, 상업부문, 교통부문, 재생에너지 생산도 되게 다양한 부분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절전소는 그래서 성북 온실가스 없는 성북 기본 계획, 기본 행동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공용 부문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 절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2012년 7월 석관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제1호 절전소로 선정되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40와트 형광등 1,450개를 20와트 LED 조명 등으로 모두 교체해 매월 전기료를 1,000만 원 이상 절감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절전소 중에 1호 절전소인 석관두산 절전소라고 있는데요. 그 시작하실 때부터 공용 부분 전기 절감하기 위해서 공용 부분 시설을 많이 개선을 하셨는데, 그래서 관리비를 한 1년에 1억씩 이렇게 4년 연속으로 절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용 부분 전기료에서 남아서 그걸 아예 마이너스 처리되는 그런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무관심했던 주민들도 눈에 띄는 성과들을 보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저감을 본 주민들이 매번 와서 인사를 해요. 아,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절약해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모임을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도 얻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 아파트에서 절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은 또 구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거 있습니다. 13년부터 쭉 한 5년 동안은 공용부에서 절전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구청 혹은 서울시 해가지고 상금도 많이 탔어요. 한 2,150만 원 정도, 그 정도 우리 아파트가 상금을 받아가지고 공용부 그 절전 사업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 역시도 고마운 일이고 주민들도 다 고마워하고 좋아하죠. 2012년 처음 시작한 사업은 매년 꾸준한 성과를 내며 성장했습니다. 처음 3개소였던 절전소가 2019년 1월 현재 76개로 확대된 것도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힘들었던 지난 여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여름까지 서울시 전체 전기 사용량 증가율에 비해 성북 절전소는 절반가량 줄어든 전기량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성북구 전체가 거대한 절전소로 변신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법과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북구청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매월 절전소 소식지를 발행하고 각 절전소 대표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공용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작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조금 동아 에코빌처럼 더 검토를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 자료 같은 거라든지 또 아파트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가로등이 메타 할라이드로 해갖고 175W짜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LED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고 중국산에도 한 5만 원 줘야 되고요. 국산은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돼갖고 우선 3파장으로 우선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절전소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른 절전소 활동 사례를 듣고 에너지 실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원래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전달할 에너지 절약 정책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할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소식지 만든 거 이번 달 소식지 나왔습니다. 이런 그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게시해서 홍보해 주세요 하고 혹시 그 관리소에서 게시를 하시니까 관리소에 질문을 가끔 하신대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장님들끼리도 이렇게 했다니까 좋다 이런 효과 있었던 일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도 하시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절전소를 찾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나 이런 주민 모임이나 또는 아파트에서 절전 특강이나 에너지 특강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 절전 교육 이런 거를 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꽂거나 스위치만 올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전기를 썼는데 전기가 우리한테 오기까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장점은 뭔가 단점은 뭔가 뭐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좀 긍정적이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계기가 된 게 가장 큰 변화이고 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른들은 물론이고 절전의 의미를 몰랐던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 시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거를 알게도 되지만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다른 교육보다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아이들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러그 안 쓸 때는 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방 있는데 쓰고 나올 때는 불 끄고 다녀요. 이웃 간 왕래가 적은 요즘 소식을 전하는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무래도 조금 절약하게 되고 얘기를 들으면 매달 한 번씩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래 맞아 그리고 느끼고 가고 저도 가면 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아무 교육이 없었으면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친목도 다지고 또 선생님이 뭐 비누 만드는 거, 초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하면서 웃고 떠들기도 하고 나중에 또 결국은 절전 얘기가 또 나오니까. 매년 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해 구성원 간 단합의 계기도 마련하는데요. 1년에 한 번 공동체 워크숍 때 각자 오셔가지고 자기 절전소에 절간 목표를 세우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활동 계획도 세우시고요. 1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매달 그 목표를 달성하시면 그 달성하시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뭐 저희가 봄철 같은 경우는 황사 마스크를 선물로 드린다든지 뭐 여름 같은 경우는 관리소 분들이나 경비실 분들 선풍기도 하나 관리비로 잘 못 사시거든요. 선풍기를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재미있게 절약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요. 또 진행되는 에너지 절약 경진 대회에서 우수 절전소로 선정되면 격려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공동주택 대상은 300만 원, 주민 커뮤니티 대상은 30만 원 정도 이렇게 거기 모이면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고생하신 직원분들 포상금으로 쓰시고 나머지는 에너지 절약용품을 또 사셔서 또 절약을 하실 수 있게 오래된 LED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동안 큼직큼직한 LED는 교체 못했는데 조그만 비상구라든지 그런 거 못 고쳤었는데 이걸로 이번에 고치게 됐다. 아니면 뭐 관리실에 오래된 전기 많이 쓰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1등급 에어컨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구청의 동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북절전소가 이뤄낸 성과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절감 현황을 수치로 계산해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기 절감 총량은 1000만 킬로와트가 넘고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9억 7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4,805톤에 이릅니다. 성북구 절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기를 아낀 것을 그래프로 직접 그려보고 연말이 되면 그 절약한 양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전체 성북 구민이 얼마나 줄였는지 보여드려요. 그래서 나는 작은 컨센트를 하나 끄고 집에 있는 냉장고 설정 온도를 약간 줄인 거지만 실제로 그게 모였을 때 성북구에 50만 인구가 다 모였을 때에는 100만 킬로와트시가 넘는 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이 절전소 운동에 참여하라고 옆집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내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느냐, 내 공동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꾸 늘려가려는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수치화돼 피부에 와닿았을 때 주민들의 절전 의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제가 5만 원씩 4번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받을 때마다 기분도 좋고 이제 뭐 애들한테도 제 자식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면 아 알았어 이러다가 자기들도 이제 전기밥솥 같은 거 꺼놨다가 밥 따로 놔뒀다가 먹을 때만 데워 먹고 뭐 그래서 걔도 15,000원 절약 전기세 조금 나왔다고 그럴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저도. 절전소는 그 중심에서 지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며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북절전소가 지금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귀찮기만 한 절감 행동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생각, 절전을 내가 왜 해야 하냐는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북구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강조해온 개인의 절감 노력이 아닌 절전소라는 개념을 앞세워 아파트나 학교, 공동주택과 같은 공동체를 공략했습니다. 공용전기를 줄여서 관리비를 줄여 절감 효과를 체감토록 했고 그로 인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북구청은 절전소라는 낯선 개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청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청 환경직 공무원들이 주택가 공무원이랑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아파트를 다 돌아다녔어요. 전체 다 방문을 해서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그랬을 때 뭐 LED 교체 같은 데 지원금을 좀 더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의 인구 수의 1%에 해당하는 선물을 매월 드린다거나 축제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했고 에너지 절약 운동이 어려운 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북구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공략했습니다. 공용 부분에 전기를 먼저 절감하도록 유도했고 절전소라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게 내가 생활하는 공간인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즐겁게 만들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옆집이 계속 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나중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 영역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11호 절전소인 동일아이빌 뉴시티라는 절전소가 있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리소를 대부분 외주 용역 주시잖아요. 주택관리 업체에다가 그렇게 하셨었는데 여기도 공용 부분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거길 아예 직영으로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꾸셔가지고 도급 방식에서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꾸시고 다 고용도 보장하시고 절전하셔서 관리비가 절감됐더니 그 관리비를 주민분들이 그냥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그 분들을 위해서 내놓으시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절전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세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아직도 고민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지고 38,000 세대가 함께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38,000 세대분들이 전부 절전 노력을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죠. 주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절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세대분들은 좀 관심이 아무래도 가지신 분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드문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동료하고 방송도 하고 절전 현황을 매월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해서 성강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개성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회의록에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많이 됐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요. 성북구의 견고한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성북절전소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지자체 발전소가 곧 개소한다는 소식도 취재 도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공동체 단위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주민 개개인의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랜 시간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성북절전소만의 시스템은 대표적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사실 움직이는 거예요. 개개 누구 한 사람의 열정적인 활동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어떤 의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진행되어 세팅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냥 학교에 수업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고사 볼 때가 되면 중간고사가 보고 기말고사가 되면 기말고사 보고 수업을 그냥 열심히 들으면은 수업을 이해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시스템으로 그냥 갖춰져 있어요. 보통 다른 시민사회 활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간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들의 뭐 사회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은 없어지기가 쉬운데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고 너무 오랫동안 이 시스템을 강고하게 구축해놔서 여기는 사실은 잘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성북절전소를 벤치마킹한 세종절전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작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계획서도 많이 보내드리고 직접 오시기도 하셨었어요. 올해 추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전소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지금 모집을 했고 그 아파트 단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절전을 추진해야 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방법을 조율하고 정식적으로 어떻게 협약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런 조율 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전년도 전기 사용량의 5%가량 절감을 목표로 했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하되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성북구 쪽의 도시 상황이랑 저희 쪽 도시 상황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번에 아파트 단지 분들하고 상담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5% 이내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 자립 마을입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게 주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으로 조금 한정적되어 있어요.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에너지 전략이나 효율 완화, 생산, 교육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기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생산을 늘려 공동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게 에너지 자립 마을의 목표인데요. 현재 100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선정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걸로 공동체 조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쪽으로 좀 초점 맞추는 마을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효율화 개선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마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어떤 마을이 만약에 자립마을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선정되도록 또 협조를 뭐 사업 제안서 쓰시고 하면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선정된 이후에도 마을 분들은 아직 행정적인 이런 거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치구 입장에서는 본인 자치구에 자립 마을이 생긴 거를 자치구 실적이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절전소는 자치구가 주도해 성공시킨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꼽힙니다.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이 노력을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요. 절전소가 많이 있으면 사실은 햇빛 발전소도 좀 많이 생기고 다른 협동적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일자리도 좀 생기고 거기에 다른 어떤 상품들도 좀 생기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도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구청이 제안하고 구청이 참여시키는 일에 참여는 열심히 하시지만 스스로 직접 뭔가 사업이나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그분들이 뭔가 자기의 생계의 여기를 맞춰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개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그리고 절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절전소가 1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75개소, 작년까지 75개소였고 1월 달에 한 군데 더 들어와서 76개소가 됐거든요. 일단 그 100개소를 목표로 차근차근 계속 하는 중이고요. 이제 성북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절전소를 다 아시고 범국민 운동이 됐으면 하는 게 원대한 목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에너지는 지구 환경의 문제, 인류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 내 문제예요. 내가 춥고 덥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가 늙어서 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기도 하고요. 내 자식이 커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진로와 어떤 먹을거리와 어떤 집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에너지를 멀리 있는 문제, 나와 상관없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든 국가가 그 정책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민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민들이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욕심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청에 설득과 독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성북절전소의 성과를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주민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조금은 귀찮지만 절약을 실천한 사람들. 냉장고 온도를 낮추고 플러그를 뽑고 에어컨 적정 온도를 지키며 전기를 아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76개 절전소가 개소했지만 내가 사는 곳이 절전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행하기보단 공동체 일인이 이끌려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에너지 낭비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닌 바로 지금 내게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